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수법칙. 이 지수법칙 문제가 항상 1번으로 출제가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16번에는 로그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성질,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나왔는데 24학년도에는 갑자기 로그가 안 나오고 지수 법칙이 6월 달에 나오고 지수 부등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다시 로그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지수 부등식 쪽,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을 낼지 아니면 로그 방정식을 출제할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그냥 로그의 간단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16번에 우리가 수학 1에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번 한 문제라고 했을 때 16번이 고정 출제입니다. 16번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이 내용도 보통은 16번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16번에도 나오지만 다른 번호에, 이거는 너무 가지각색이라서 어떤 기출문제마다 다 달라서 24학년도 6월달과 그 다음에 22학년도 9월달 이 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나 아니면 단순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16번 제외하고.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수와 로그 쪽에서 우리가 최소한 두 문제 정도를 예상하면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를 예상하면서 이따가 정답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21번에 보통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21번 출제되었을 때 정답률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번호로 옮겼을 때는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앞번호의 상태로 나오면 어떨까? 이런 걸 좀 바라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와 로그 관련돼서 일단 16번에 우리 머릿속에 그냥 로그 방정식 또는 지수 방부등식, 로그 부등식, 아니면 그냥 로그 성질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특히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라는 것 자체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지수 법칙에서 했던 내용이 전부가 되고, 그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자, 우리가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약간 함수의 그래프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a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때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그 다음에 감소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안에서 우리는 만약에 지수 부등식을 푼다, 지수 방정식을 푼다 라고 했을 때 보통 방정식, 부등식을 풀이할 때는 치환을 해줍니다. 꼭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게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는데, 여기서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은 t는 항상 0보다 크다. 왜냐면 기본 꼴에서 점근선이 x축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a의 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이 t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예요. 아마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게 나오면 a의 x제곱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t가 2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호 방향. 자, 부등호 방향은 이걸 보시면서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a가 0과 1 사이면 반대로. 왜냐면 1보다 클 땐 증가하니까 부등호 방향에 맞춰서 똑같이 지수도 똑같은 부등호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값은 달라지겠죠. 반대로.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더라.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제곱근이라는 건 배웁니다. 제곱근.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걸 제곱근이라고 하죠. 거듭제곱근은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어떤 또 다른 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걸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x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x가 a의 n제곱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a라는 것은 x를 n제곱하면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x라는 것은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에서 또 분류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n이라는 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n이 홀수면 실근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x라는 것은 그냥 n제곱근 a라고 써주시면 되고, n이라는 게 짝수가 되면 x라는 것은 항상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 됩니다.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수 x를 n번 거듭제곱하면은 a가 나오는 거야 라는 이 말의 의미만 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얘는 한 개가 나오고 얘는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 보겠습니다. 자,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a의 x제곱을 n이라고 했을 때 이 x를 찾는 과정을 로그를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는 로그 a의 n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용어를 좀 살펴보면, 자, 얘는 밑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진수라고 불러줍니다. 로그를 딱 썼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로그의 밑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 때 많이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여기 지수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a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숫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1도 빼줬죠. 0보다 큰 수 중에 a가 1이면 그냥 1의 x제곱은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서, 자, 밑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a가 1이 아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숫자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n이라는 것은 아까 치환했을 때 t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밑 조건은 n이 항상 0보다 크다. 아니, 진수 조건은 n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그래프도 얘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모양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로그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0이다. 그 다음 로그 a의 a는 1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 자, 그 다음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더해 주시면 2를 곱하는 거다. 그 다음 빼주시면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로그 a의 k제곱에 m의 n제곱 이렇게 되면은 얘는 k분의 n의 로그 a의 m제곱이다.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것과 연관시켜서 로그 a의 b는, 자, 우리가 밑을 아예 다르게 써서 로그 a의 b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써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c의 로그 b의 a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을 때 로그 방정식이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거 진수 조건, 밑조건 따지기, 이게 무조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문제 상황에서 답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올 때는 진수 조건, 밑 조건을 따지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6번은 이 로그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 그 다음 이 로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 로그 부등식을 푸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그 외의 문제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 거듭제곱근을 물어봤을 때는 이 표현 딱 제가 여기에 써놓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 풀어보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문제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의 성질 물어보는 문제고,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로그의 성질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을 더해 주시면 로그 a의 mn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뭐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로그 a의 b의 k제곱은 k 로그 a의 b가 되고, 여기도 그냥 a. 결국 이렇게 돼서 로그 a의 a가 1이니까 k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마지막에 어차피 자연수로 답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성질은 그냥 빠짐없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답을 자연수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점짜리 문제로 16번에 이런 로그 성질 찾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2학년도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률 보시면 정답률이 지금 순서가 좀 거꾸로 바뀐 것 같은데 18%가 확률과 토끼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요런 정답률, 아주 정답률이 낮죠. 그러면 이런 정답률을 맞는 친구들은 거의 뭐 1, 2등급인 친구들이 보통 맞을 거고, 그 다음 3등급인 친구들은 맞는 친구도 있지만 틀리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3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맞아주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해석을 해보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는 문제고, 자, 가족권에 보시면 x의 n제곱 빼기 64 곱하기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중근이다 라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두 개의 실근이 모두 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fx라는 건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는 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와요?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무조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얘도 최대 2개가 나옵니다. 언제 최대 2개가 나오냐면 n이라는 게 짝수일 때. 자,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n이 홀수.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쪽에서는 실근을 하나밖에 안 가집니다. x의 n제곱이 64가 되는 x는 한 개 존재. 그것도 n제곱근 64로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2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뒤쪽에서 n제곱근 64를 중근으로 가져주는데 또 다른 거는 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홀수일 땐 안 되는 거고 n이 짝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짝수라는 걸 알았을 때는 x의 n제곱이 64가 된다. 그 말은 x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fx가 얘네들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중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fx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값이 음의 정수가 되도록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 빼기 n제곱근 64, x 플러스 n제곱근 64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이제 정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양의 정수가 나오겠죠. 양의 정수.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을 하나씩 찾아내시면 되는데 짝수 중에서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지만 우리가 결국 따졌어야 되는 것은 여기 중근이냐 이것만 잘 따져줬으면 지금 보시면 풀이 자체는 몇 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넘어가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의 성질. 자, 여기서 사용되는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m제곱 빼기 로그의 n제곱은 로그의 n은 로그 a의 n분의 m이다.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 k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m의 k제곱이다.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이 2를 먼저 이쪽을 처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니면 요 100이라는 것을 10의 제곱으로 보시고 2를 먼저 밖으로 빼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순간은 항상 이 형태가 나오니까 얘는 그냥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사용해서 풀어가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2학년도 수능 문제. 그래서 9월 달에는 저 문제 하나 딱 나왔고 수능 문제. 자, 수능 문제에서는 얘가 다음과 같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21번에 나왔을 때보다 정답률이 훨씬 높아졌죠.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얘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답률이 나올 문제였는가 한번 잘 보시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의 y절편, 이 직선의 y절편. 그래서 얘는 결국 y절편을 직접 다 구해 주시고 걔네 둘이 똑같다 라고 해서 그냥 계산만 쭉 해주시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계산만 잘 해주시고, 마지막에 f1이 40이라고 했으니까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 40이구나, 요 내용을 어떻게 내가 접목시킬까,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여서 뭐 그 외에 풀이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보시면 22학년도 수능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m이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n분의 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과, 얘도 또 하나 더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다.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로그 2의 15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빼기니까 나누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들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 23학년도 6월달 로그 방정식이 나왔죠. 아까 얘기한 대로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제일 첫 번째 할 일, 진수 조건 좀 먼저 챙겨줘라. 자, 진수 조건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2보다 큰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x가 2보다 크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 로그 a의 mn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식 정리하시고, 마지막에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a의 n제곱이 n이 x면 얘가 a의 x제곱은 n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와 로그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다뤄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6월 달에는 21번 문제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아까보다는 정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 식을 우리가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 64를 2의 6제곱으로 보고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풀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6제곱으로 보고 여기서 3분의 2의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3분의 2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2의 3의 거듭제곱꼴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계산은 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얘가 정답률이 더 높아 보이는 형태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의 1000 이하의 자연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만들어질까? 이걸 하나씩 고민해가면서 풀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로그의 성질, 로그 a의 n제곱분의 b의 m제곱이 된다면 m분의 m의 로그 a의 b다.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학년도 9월달. 자, 23학년도 9월달 보시면 자, fx가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4제곱근.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루트 3의 fn을 가지고 얘는 얘가 4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어떤 x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x 중에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x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4분의 fn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얘 다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8분의 fn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것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나오게 하는 fn을 찾아주시고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상수 k의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정답률이 높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9월달 문제 보시면 자, 여기서도 로그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진수 조건 먼저 따져주라고 했죠. x 빼기 4가 0보다 크다,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 x가 4보다 큰 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 자, 또 하나 로그의 성질 사용할 것은 로그 a의 k제곱, 요거죠. 계속 m제곱의 b의 n제곱은 m분의 n 로그 a의 b,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정도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3학년도 수능 보시면은 m의 12제곱에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를 n제곱을 해주면 m의 12제곱이 나온다는 거고, 이때 x를 m의 n분의 12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항상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x가 m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m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이 홀수라고 했을 때 정수가 되려면 m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n의 개수를 구하는 게 fm이라고 했으니까 f2라는 것은, 그러면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려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려면 n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까? 12의 약수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나가는 문제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4를 고른다. F4를 보면은 F4는 4의 n분의 12제곱인데 얘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n분의 2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얘가 정수가 되려면 24의 약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나가면서 케이스별로 하나씩 찾아나가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2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3일 때도 똑같겠네, 4일 때는 제곱이 됐으니까 달라지겠네, 이런 것들을 규칙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걸 2부터 9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풀어낼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문제, 다시 로그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 진수 조건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둘이 공통범위 찾으시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것은 이 2를 보시고, 아니면 뭐 얘를 이항해서 보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보기 쉽게 보는 건 얘를 이항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n분의 m, 이렇게 요 과정,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 a의 x제곱을 n이라고 하면 x를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6월달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 부등식 문제가 나왔고, 지금 밑이 2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쪽 지수를 2의 x 빼기 6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밑이 2라는 1보다 큰 숫자니까 x 빼기 6이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범위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밑을 통일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24학년도 9월 달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문제가 4점짜리로 나와서 우리한테 점수를 더 퍼주는 문제면 좋을 텐데 3점으로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얘는 단순하게 로그의 성질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분하시면 답이 바로 딱 나와서 통분 잘 해주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로그의 성질도 들어가는 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로그 b의 a, 얘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다시 로그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x가 1보다 크다 라는 진수 조건 찾아내는 것과, 그 다음 여기에서는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 나오면 m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 이 단원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이 16번에 나오는 이 3점짜리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거고, 9월달처럼 이렇게 3점짜리로 나오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맞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외에 좀 어려워 보였던 이 4점짜리 문항들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표현만 잘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내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게 4점짜리로 나오면 잘 생각해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단원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